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선 날 대통령을 찾아간 대통령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은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일이기도 합니다. 보신 것처럼 앞서 보셨듯이 2시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장 식수는 지금 보니까 지금 4번째 식수인 것 같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추모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목소리 아주 잠깐만 먼저 듣고 현장 분위기 한번 보실까요? 국가 균형 발전에 모든 정치 인생을 걸었습니다. 지역구 종로를 버리고 부산으로 다시 내려간 이유도 영남에서부터 지역주의 해소에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는 당신의 소신을 버릴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쉽게도 생전에 보시지는 못했지만 지난 20대 총선에서 대구와 부산을 비롯한 영남 그리고 호남에서도 단단한 둑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정의를 바로 세우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국민적 여망 속에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영호남을 비롯한 전국에서 고른 지지를 받았습니다. 김정숙 여사, 권양숙 여사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정세균 국회의장의 인사말 그리고 추모 말씀이 있었고요. 잠시 뒤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인사말을 한다니까 그 현장을 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성모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문재인 대통령 중심의 얘기를 해볼 텐데요. 대통령 신분으로 처음으로 노 전 대통령 추모식을 찾았습니다. 후보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바람을 내비친 적이 있습니다. 먼저 그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노무현 대통령 8주기 추도식에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 가고 싶습니다. 가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못다 이룬 꿈 제가 다 하겠습니다. 다시는 정권 뺏기지 않고 다음에도 또 그 다음에도 여기 자랑스러운 후배들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예, 19대 대통령으로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약속은 지켜졌는데 오늘 추도식 참석 전에 권양숙 여사랑 오찬을 또 갖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늘 아마 이제 권양숙 여사와 함께 노건호 씨, 또 노건평 씨, 또 그리고 이제 이쪽에는 이제 그 대통령 부부가 함께 오늘 아마 오찬을 함께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그 문재인 대통령이 있기까지는 노무현 대통령이 만약에 돌아가시지 않았더라면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계시지 않을 겁니다. 본인은 아마 정치를 하지 않고 그냥 그 시골에서 살겠다는 의지가 강하셨기 때문에 사실 이제 본인의 운명이라는 그 책도 있지만 그 결국 지금까지 이렇게 2012년 대선에 나왔던 것 그리고 또 이번 선거에 나왔던 것은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불행한 죽음 때문에 본인이 다시 정치에 나왔고 아마 이렇게 대통령에 도전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됐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지난 2012년 대선에서 패했던 것 자체가 상당히 본인한테는 어떤 책임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는 지난 2012년과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은 전혀 딴 사람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만큼 권력에 대한 의지 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다는 것이거든요. 특히 아마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생각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이제 강했기 때문에 이번에 대선 같은 경우도 정말 본인의 모든 힘을 다해서 한 것 같고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그리고 오늘 참석하는 것도 보면 참 감회가 상당히 새로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8번째 행사인데 지금 박혜진 아나운서의 진행도 있습니다만 아까 잠깐 보셨다시피 봉하마을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최대 규모, 그러니까 가장 많은 인파가 오늘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했다 이렇게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노건호 씨의 모습도 잠깐 비춰졌고요. 허 교수님, 네네. 이 문재인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 유서를 아직도 지갑에 넣고 다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갑에 늘 간직하고 다니시는데요. 그 간직하고 다니는 걸 한번 보여준 적이 있죠.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만큼 이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지몸이라는 말이 유행하기 시작했죠. 지켜드리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이런 말들이 우리 국민 속에 널리 퍼졌는데요. 그렇듯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늘 그 유서를 품에 품고 다니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계승하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사실은 이제 이분이 정치하기를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예. 그냥 변호사로서, 그냥 시민단체의 회원으로서 뭐 역할을 하는 정도를 가장 행복하게 생각하고 했는데 정치 현실에 참여하는 걸 매우 힘들어했고 노무현 대통령 때 민정수석도 맡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강력한 근거로 이제 그때 와서 같이 일을 하긴 했는데 그 이외에도 부산시장 출마를 권했을 때도 고사하고 출마하지 않고 정치하고는 작은 거리를 두고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어쨌든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저렇게 돌아가심으로써 운명처럼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놓였죠. 그래서 2012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때 그때 운명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썼습니다. 당신은 이제 운명에서 해방됐지만은 나는 당신이 남긴 숙제를 꼼짝 못하게 하게 됐다. 그런 운명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만큼 두 사람 사이는 운명적이라고 할 수 있고 오늘날 이렇게 대통령이 된 것도 결국 운명적인 수순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문 대통령이 눈을 감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잠겨있는 듯한 화면이 잠깐 잡혔어요. 지금 추모공연 첫 번째 가수 한동준 씨의 곡목은 친구라는 노래인데요.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도 직접 국민에게 전해야 했습니다. 사실은 당시 눈앞이 캄캄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잠깐 문 대통령 화면들도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발표를 제가 대본에서 했었는데요. 그때 그 순간 정말 눈앞이 캄캄해서 머리가 텅 그렇게 비어서 아무 생각 나지 않았어요. 이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또 김대중 대통령 살아계셨으면 이렇게 우리 역사가 거꾸로 가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예, 변호사님, 그런데 오늘 추도식에 뭐 여야 대표들 중에는 정우택 대표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저기에 참석하지 않은 거는 뭐 지극히 좀 자연스러운 선택이라고 보입니다. 뭐 내세운 명분은 그래요. 어느 대통령 추도식은 가고 어느 대통령 추도식은 안 가는 건 형평의 문제라서 저는 본인은 안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식은 이제 단순한 추도식보다는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 그 비극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신화가 된 인물이다. 그러면서 이제 진보 진영을 되살린 그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제 저 지지자들이 봤을 땐 공이 있고 과가 있는 전직 대통령, 땅 위에 있는 그 전직 대통령, 뭐 객관적인 평가를 받는 그런 자연적인 인물보다는 좀 그 신화적인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존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추도식 자체도 갖는 이런 뭐 문화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전반적인 그 성격 때문에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가기가 어렵지 않았겠느냐. 저기서 같이 있으면서 저 문화를 받아들이기도 좀 어렵지 않았을까.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번 그 추도식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늘 추도식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모르지만 이제는 통합을 얘기를 하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양 진영에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극단적인 이 평가에서 좀 벗어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잠깐 화면에 비춰졌는데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남지 노건호 씨가 삭발을 하는 모습도 이제 눈에 띄고요. 권양숙 여사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 이렇게 이 차례로 앉아 있는데 김정숙 여사도 오늘 이 기일이기 때문에 까만 뿔테 안경을 쓰고 또 이 추도식에 나타났습니다. 삭발은 이게 탈모 증세가 심해져서 노건호 씨가요? 노건의 탈모 증세 심해져서 아예 머리를 많이 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많이 빠졌는 모양이에요. 팔주기 아버지 추도식에 일단 삭발을 하고 일단 오랜만에 모습을 나타냈고요. 지금은 공식 추도사입니다. 임채정 전 국회의장, 노무현 정부의 인수위원장이었죠. 임채정 전 국회의장의 공식 추도사가 있습니다. 아까 이수희 변호사님이 통합을 말씀하셨는데 이종구 실장입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2년 전에 이제 노건호 씨가 여러 가지 이제 김무성 전 대표를 겨냥했던 말을 해서 여러 가지 좀 이제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 당시에도 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좀 다 갈등하는 모습 말고 놓아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예, 당시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유족 대표로서 인사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노건호 씨가 아들로서 유족 대표로서 인사말을 늘 해왔는데 아마 오늘도 그 순서가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김무성 당시 그 새누리당 대표가 NLL 발언과 관련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에 김정일과 만나서 마치 NLL을 그냥 넘겨주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 NLL 기록에 대해서 공개를 하라라는 그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참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추모식에 나타났느냐, 대인배답다 이런 비판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 발언과 관련해서 사실 좀 장면에도 나오지만 그 현장에 있었던 추모객들이 물병도 던지고 하는 장면이 2년 있었습니다. 전이죠. 2년 전이죠. 자, 당시에 어쨌든 문재인 이 당대표 시절이었을 거예요. 제 기억에는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새천년민주연합 이 당대표로서 문재인 대표 역시 그 말렸고 또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죠. 친노, 비누로 분열하고 갈등하는 모습. 참 부끄럽다. 이제 뛰어넘어야 되지 않느냐. 그 모습이 사실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 사실 그 연결식이 떠올랐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했을 때 백원우 의원이 막 그 고함을 지르지 않습니까? 그때도 문재인 대표 나와서 사과하고 하는 뭐 이렇게 진정시키고 했는데 나중에 돌아서서는 이런 회고를 했죠. 사실 자기도 슬퍼하고 싶었다. 그러니까 저 지금 당시 화면입니다. 2009년 당시. 이명박 화면이. 대통령한테 직접 사과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사실은 모든 걸 다 관할해야 되는 입장이었거든요. 이 추도 연결식도 다 마무리 지어야 되죠. 또 뭐 장례식도 해야 되죠. 그런 모든 입장에서 울 수도 없었다. 자신은. 그런데 그 많은 나날이 지난 다음에 나중에 운명처럼 나한테 이 숙제가 다가왔다. 이렇게 결론을 맺는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이 말, 이제는 노무현 대통령을 뛰어넘어야 된다, 놓아드려야 된다, 이 말이 오늘 아마 또 추모사에 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그런데 이렇게 통합을 강조하고 있는 와중에 참 아이러니한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 재판을 받았고 또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시점이 참 하죠. 어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사회수석이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이 4대강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이명박 정부가 아주 심혈을 기울인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일단 지금 정책 감사를 벌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그 조사 중에 뭔가 새로운 게 나온다면 뭐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걸 그렇죠. 덧붙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오늘의 행사를 좀 겨냥을 해서 이 지지자들한테 한 이야기 아니냐는 또 정적 해석도 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책 같은 데서 여러 차례 당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어떤 비판과 또 이명박 정부에 대한 좀 분노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잠시 보면은 이제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4대강 사업도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계획이었다. 정치 보복의 시작은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소를 말하는 것 같은데 참여정부 사람들에 대한 치졸한 뒷조사였다. 저 운명이라는 책에도 저렇게 적혀 있네요. 네. 예. 그러니까 겉으로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이제 좀 대인배답게 이렇게 했지만 그러니까 내재적으로는 상당히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었고 특히 이제 검찰 수사에 직접 또 본인이 임했지 않습니까? 그때 수사검사했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때 모욕감을 느낀다 할 정도로 그런 걸 느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아마 이번 그 어떤 추모식을 앞두고서 이제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를 발표한 것이 그와 연관된 것이 아닌가 라는 여러 가지 또 해석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대목 같습니다. 네, 허 교수님. 어쨌든 지금 오늘 너무 많은 일, 그리고 네. 박 전 대통령, 그리고 아까 황수현 앵커가 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감사도 어제부터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이제 추도식 참석 자체를 지극히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수 있겠습니다만 한쪽에서는 대통령이 민간 주최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예전에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을 안 한 것을 빗대서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예, 뭐 그런 주장을 충분히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주장은 뭐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그 형식적 주장이 아닌가. 그러니까 국가를 상징하는 대통령,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민간 행사에 참여한 것은 뭐 모양으로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국가 기념이라든지 국가 행사에만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인데 저 행사는 뭐 후보 시절에 꼭 가겠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어서 대통령 신분으로 가서 추모하겠다는 걸 여러 차례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거기 때문에 그 약속의 이행이라고 보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물론 뭐 이후에 계속 대통령으로 계신 동안에 저 행사에 매년 갈 거냐 안 갈 거냐는 또 별개의 문제죠. 그거는 뭐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은 매년 참석하기는 매우 어렵지 않냐 이렇게 보고요. 어쨌든 지금은 어제 하루 휴가를 냈고 일요일 오후 늦게 양산에 그 선영을 참배하고 어제는 또 어머니를 찾아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대통령에 당선된 것을 부모님께 신고하고 또 이제는 자기 평생의 친구이자 멘토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기념식에 참여함으로써 일종의 신고식 같은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이게 인수위 기간이 있었다면은 인수위 기간 동안에 이미 그걸 했겠죠. 그러나 이번에는 이제 인수위가 없이 바로 직무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번에 참여가 아닌가 또는 뭐 본인의 마음에서는 또 우려나는 참여가 아닌가. 그러나 이후 참여는 뭐 또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은 쉽지는 않을 거라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허 교수님 말씀은 지금 정치적 동지, 정책 친구에게 신고를 하고 어머님께 신고하면서 양산에서 또 이 전국 구상한 게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문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다. 본인 스스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아마 오늘 이제 저 행사를 마치고 청와대에 돌아오면은 오늘 저녁부터가 진짜 업무의 시작이라 이렇게 느끼겠죠. 왜냐하면 이제 대개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큰 일을 앞두거나 또 큰 일을 하고 나면은 부모님과 조상들에게 먼저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절차의 의례의 하나라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장 화면 잠깐만 갔다 오면요. 2시부터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8주기 추도식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 임채정 전 국회의장의 공식 추도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종우 실장님. 네. 문재인 대통령이 아까 그 추도식 참석하기 전에 또 여러 지지자들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따뜻한 환대도 받았었는데 어제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구두가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이게 무슨 이유입니까? 구두, 낡은 구두. 그래서 사실 이제 오늘까지도 이제 두 대통령의 구두가 비교를 하면서 이제 얘기가 됩니다. 박 전 대통령 아까 구두 신은 것과 문 대통령의 낡은 구두 이야기. 이 구두가 알고 봤더니 그 사회적 기업 있죠.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이 이제 뭐 사회적 소수자라든지 혹은 또 그 청각장, 장애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만든 것들을 이렇게 팔면서 이 선순환하는 그런 기업들을 이야기하는데 예. 그 기업들에서 만든 청각장애인들이 만든 그런 구두여서 더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낡은 구두 얘기만이 아니라 또 바람막이 얘기하시죠. 빨간색 그 주홍색 바람막이 그것도 네티즌들이 찾아냈어요. 5년 전인가 문 대통령이 어느 산행에 갔는데 똑같은 바람막이 옷을 입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뭐 이렇게 여러 옷을 입지 않고 이 바람막이 옷 하나도 저렇게 계속 아끼면서 등산복이요? 등산복. 예. 이 주홍색 계속 바람막이라서 잠깐 헷갈렸어요. 그렇지. 보통 바람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람막이. 예. 저 주홍색 맞아요. 옷이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입고 있었던 옷이거든요. 그게 계속 화제가 됐죠. 예, 이현정 의원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가 참으로 대단한 것이 휴가 기간 동안 어머니를 찾아뵀는데 그 과정에서도 굉장히 지금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셨는지 또 이게 지지자분들이 또 어머니 집 앞에 또 다들 모이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또 이게 사진도 찍고 사진을 했는데 근데 이제 대통령이 항상 이동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방탄차를 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방탄 시설이 있는 차를 타게 돼. 그건 대통령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대통령 정말 경호를 위해서 무조건 타게 돼 있는데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 양산에서 이제 부산으로 영도 쪽에 지금 살고 계시거든요. 또 여동생이 모시고 있는데 거기를 이제 타고 오면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대통령 차가 많이 갈 경우에는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편함을 좀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이 청와대 경호실을 저 차 한 대로 그냥 갔습니다. 거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타고 경호들 같이 타고 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런 면에서 보면 참 이게 저 차는 방탄차가 아닙니다. 그냥 일반 버스였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직접 찾아가서 주민들을 저렇게 만나서 인사도 하고 이제 어머니 잘 부탁한다는 말씀도 하고 저렇게 나왔는데 상당히 좀 어떤 그 행동 자체가 보면 지금까지 보면 모든 움직임 하나 자체가 보면 좀 상당히 좀 생각한 것보다는 그냥 본인이 몸에 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예. 그런 면에서 본다면 대통령의 행동 자체가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고
있고, 근데 좀 걱정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너무 경호가, 그래서 지금 예전에는 경호원들을 원거리 경호를 했대요. 그런 숫자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근접 경호를 하게 되면 경호원 숫자가 2배, 3배가 있어야 된대요. 다들 중간에 아주 몰래 숨어서 상당히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호원 숫자가 굉장히 저 경호를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경호원들이 굉장히 많이 저기에 요소에서 배치가 저기 됐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그 베이지색 자켓을 입은 분이 이제 주영훈 그렇죠. 경호실장. 주영훈 경호실장인데 주영훈 경호실에 저렇게 있는 것 같지만 저기 사이사이에 보면 경호원들이 다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호원 숫자가 훨씬 많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경호하기가 근접 경호하기 굉장히 힘든 경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대통령도 너무 저렇게 이제 일반인들하고 접촉하는 좋아하시니까 경호 쪽에서는 좀 자꾸 이제 걱정거리가 많은 모양입니다. 저 아주머니네 둘러싸여서 문 대통령 어떻게 하실 줄 몰라 하는 것 같은데. 허 교수님. 네네. 25인승 버스도 버스지만 어제 아귀찜이라는 단어가 또 좀 많이 해서 어제 어머님과 여동생을 만났다면서요? 그렇죠. 뭐 어머니, 여동생, 그리고 뭐 대통령 부부, 내여관 이렇게 하면 한 4~5명이 같이 식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아귀찜을 시켜서 먹었다는데 이 아귀찜이라는 게 이제 마산에서 처음 만들어진 서민들의 음식이에요. 이 아귀라는 고기가 이제 못생기고 가치가 없어 버리던 고기인데 그걸 이제 찜으로 개발한 음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가격이 저렴합니다. 한 4, 5인이 먹어도 뭐 3만 원 정도면 아주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찜인데요. 아마 그 서민 아파트, 영도의 서민 아파트에 어머님과 누님이 살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 근처에 있는 식당이니까 역시 그런 굉장히 서민 친화적인, 또 서민 친화적이라 그냥 서민의 삶을 그대로 이제 식사 과정에서 보여주는 것이라서 지금까지의 행보가 어쨌든 뭐 삶과 늘 일치되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 그렇게 봐서 이제 저런 모습조차도 국민들 보시기에는 굉장히 나와 비슷한 삶, 뭐 내 가족 같은 삶 이런 걸로 일체화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예. 그렇군요. 초심을 잃지 말자 가족끼리 이런 얘기도 했답니다.